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17년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드디어 작동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사실 헌법 안 지키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아도 처벌받지 않고 성공한 쿠데타는 뭐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돈만 벌면 된다 뭐 이런 시절이 이제 횡행했기 때문인데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회가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져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소위 민주주의의 과정이 완벽하게 한번 작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이전 시절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우리 헌법이 생기고 나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모멘텀이다. 라는 점에서 헌법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헌법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헌법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무슨 뭐 누가 죄를 받거나 정치인이 탄핵을 당하거나 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헌법을 수호하지 아니하는 정치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당은 이제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게 일반화된 국민의 상식이 되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도약시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의 헌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헌법을 수호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몸으로 겪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70여 년 민주 헌정 역사상 정말로 결정적 모멘텀을 그때 가졌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헌법을 지키고 즉 첫 번째 수호하고 두 번째 국민과 국민 생활의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 소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작동하게 해야 한다. 헌법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잠깐 PPT 올려보시죠.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를 비롯해서 사법농단을 했던 많은 분들이 다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퇴직을 해버리거나 이러면서 사실 국민들이 보면 아이고야 재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도 사법 처리가 안 되는구나. 죄를 묻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돈 있고 빽 있으면 해서 이제는 판사하면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이 국민들이 비아냥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저 봐보세요. 임성근 판사가 했던 짓을 보면 빨간 펜을 들고 저걸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재판관을 불러다 놓고 야 재판할 때 그냥 이거만 하지 말고 판시 내용에 이걸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판사가 그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임종헌인가요? 그 법안행정처장이 임성근 판사를 통해서 지시했던 내용이나 그게 그대로 실행되는 내용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임성근 판사는 재임 시절에 국회가 탄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헌법의 원리상 임성근 판사가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저런 행위가. 어떻게 결정이 나올 것인가를 묻는다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관도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 예, 근본적인 그 말씀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맥락에는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결을 했는데요. 똑같은 건 뭐냐면 직권남용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내용이 그 사람 직권이 아니어가지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그건 정말 국민들이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공무원이 죄를 졌는데. 두 번째, 1심과 2심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한 반면에 2심에서는 만약에 이게 위헌적 행위가 되면은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103조의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아예 다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2심 판사가 한 내용 중에 재판 독립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임성근 판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양심이 찔렸나 봐요. 그렇게 하면 재판 독립을 우리 스스로 저해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니냐라는 판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가 명확하게 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구체적 사건에 제가 말씀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1심 판시, 2심 판시가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은 저도 언론이나 또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법원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규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빨간 펜 들고 자기 부하 직원에 가까운 사람들 부하 직원 부리듯이 판사를 그렇게 지시하고 인사권 가지고 거래하고 이게 국민들 예.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판사와 우리나라 재판부를 뭐로 보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후진적인 이 사법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사실 인정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불신이 저는 결국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불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미국이나 외국에도 퇴직 공무원들은 다 심판 대상이 되고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 점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하고 현직 군인 400여 명이 이 사이트에 카톡에 모여가지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을 하고 제안도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정치 개입하고 한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나라 군형법 94조에도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상 군사 반란에 가까운 이 쿠데타 행태라고 뭐 사실과 이해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두 번의 결정을 통해서 군인 또 사병을 포함한 또 군무원의 경우에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규정들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저 사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좀 정확하게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시면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